본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 결과에 대해 본 채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요즘 뉴스만 켜면 온통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뿐이죠. 전쟁이다, 봉쇄다. 당연히 무섭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공포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20년 경험상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거의 99%가 한 곳만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위험 그리고 진짜 기회는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조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시장의 속살을 데이터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29, 이게 뭐냐면요. 월스트리트의 공포 탐지기, 바로 VIX 지수입니다. 보통 28을 넘으면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는데 그걸 넘어버렸어요. 이건 그냥 투자 심리가 좀 안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시장의 이성이 마비되고 패닉셀링이 그냥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명백한 데이터 신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건 명확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소음은 싹 걷어내고요. 제가 20년간 쌓아온 퀀트 데이터를 통해서 2026년을 향한 시장의 진짜 방향, 진짜 항해도를 제시하는 말 그대로 실전 생존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확률과 데이터에만 근거해서 말이죠. 자, 분석은 이런 순서로 갈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공포 체제에 들어갔는지 진단하고요. 다들 놓치고 있는 원유 선물 데이터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시장의 심장부죠. AI와 우리 한국 기술주들의 내부 동력을 뜯어보고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시나리오와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계획까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공포라는 놈의 실체를 데이터로 한번 해부해보죠. 지금 여러분 계좌를 짓누르는 그 불안감의 근원이 대체 뭔지 이걸 정확히 진단하는 게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니까요. 시장 반응은 헤드라인 그대로였습니다. 이란에서 강경 발언 나오고 호르무즈 해협 막는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물론이고요.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거의 4%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모델링상으로 보면요. 지금 시장은 펀더멘탈은 그냥 무시하고 오로지 지정학적 헤드라인에 100% 따라서 움직이는 소위 고변동성 공포체제에 딱 진입한 겁니다. 제 20년 경력을 통틀어 보면 시장은 늘 이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두려움이 운전대를 꽉 잡을 때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헤드라인 말고는 아무것도 보질 못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시장에 가장 큰 맹점이 생기는 순간이고요. 데이터를 가진 우리에겐 가장 좋은 사냥감이 나타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자, 이제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사람들이 유가가 급등한다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정작 그 원유 시장 자체는 우리한테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돈,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이 데이터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언론에서 매일 떠드는 게 바로 저거죠. 4월물 가격 91달러, 당장 눈앞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올해 연말, 그러니까 12월물 가격은 69달러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무려 22달러나 차이가 납니다. 데이터가 지금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장기적인 위기라면 미래의 유가가 이렇게 낮게 거래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백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미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은 아주 이례적인 시장 구조인 거죠.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같은 시장의 진짜 큰 손들은요, 이번 사태를 장기적인 공급망 붕괴가 아니라 단기적인 지정학적 소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베팅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팩터는요, 역사가 이미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1990년 걸프전 때도 그랬고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똑같았어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고 유가가 정점을 찍었던 바로 그 순간 주식시장은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데이터는 우리에게 공포의 정점이 바로 기회의 시작점이라고 똑똑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봤으니 시장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AI와 반도체 섹터입니다.
요즘 시장이 흔들리는 게 단순히 전쟁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중요하고 구조적인 변화, 바로 위대한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주식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AI 설비 투자, 즉 캐펙스 사이클이 혹시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공포. 특히 오라클이랑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축소한다는 뉴스는 그 믿음에 처음으로 균열을 낸 거죠. 시장이 AI 파티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제 모델링 상으로는요, 이건 AI 랠리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2라운드로 들어가는 위대한 순환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 같은 GPU 중심의 꿈을 파는 기업에서요, AI를 실제로 돌리는 데 꼭 필요한 네트워킹, 테스트 장비, 맞춤형 칩 같은 현실의 인프라 기업들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주가 매출 비율, 즉 PSR만 보던 시장이 이제 잉여 현금 흐름, FCF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돈의 흐름은요, 놀랍게도 우리 서학개미들의 매매 데이터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변동성이 큰 엔비디아나 세배 레버리지 ETF 같은 건 팔고, 광통신의 코닝, 테스트 장비의 테라다인, 플랫폼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들을 사고 있다는 거죠. AI라는 금광에서 금 자체를 캐려고 하기보다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기업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이 거대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우리 한국 시장, 특히 기술주 대장들한테 한번 직접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과연 어떤 방어막, 즉 해자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압도적인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이죠. 삼성은 16조, SK는 전체 주식수의 20%에 달하는 5조 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이게 그냥 주가 좀 뛰어보려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발행 주식수를 아예 영구적으로 없애버려서 주당 순이익 EPS와 자기 자본이익률 ROE 같은 기업 가치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 방패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튼튼한 재무적인 방패 뒤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인 해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차세대 HBM4 메모리에 5대 핵심 고객사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게 그냥 수시공시 하나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심장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현재 시장의 구조를 다 뜯어봤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예측하는 곳이 아니라 확률에 기반해서 대응하는 곳입니다. 제 모델을 통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시나리오와 각각의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 모델상 발생 확률이 60%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신속한 긴장 완화죠. 과거 데이터와 현재 원유 선물 시장이 바로 이걸 가리키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유가가 빠르게 안정을 찾고 과도하게 빠졌던 우량 기술주, 특히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V자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점 매수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발생 확률 35%의 장기 교착 상태입니다. 분쟁이 몇 달 동안 지지부진하게 계속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뚜렷한 방향 없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의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안정적으로 현금을 버는 방어주, 주주 환원 정책이 강력한 기업, 그리고 대체 에너지 관련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서 방어력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률은 5%로 낮지만 모든 투자자가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둬야 할 블랙스완 시나리오입니다. 강대국들이 직접 충돌하면서 전쟁이 커지는 최악의 경우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요, 수익률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살아남는 것, 즉 자본 보존이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위험 자산 비중을 다 줄이고 인버스 ETF 같은 걸로 해지 포지션을 만들고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려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론을 여러분의 실제 계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전 파트너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일 겁니다. 딱 4가지.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행하십시오. 첫째, 내 포트폴리오가 하루에 얼마까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최대 손실 금액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둘째, 감정이 아니라 가격에 기반한 기계적인 손절 원칙을 반드시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셋째, 변동성이 커질 땐 포지션 규모 자체를 줄여서 리스크 노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하는 주기를 정해두세요. 시장은 예측하는 곳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생존하는 무대입니다.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생존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